안녕하세요.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회사 생활. 혹시 마음이 조금씩 달아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?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법,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아, 회사 생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? 아마 마음속으로 이 질문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. 근데요, 이건 절대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.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뭐 누구나 겪는 현실이죠. 진짜 중요한 건 이 감정 앞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한번 바꿔보자 하고 용기를 내는 거 아닐까요?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강한 마음은요,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. 만들어가는 거래요.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근력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라는 거죠. 오늘 그 기술을 우리 같이 하나씩 배워보자고요. 자,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바로 이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관계 마스터하기, 직장 동료, 상사,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보는 거죠. 두 번째는 내면 세계 이해하기, 나를 괴롭히는 그 감정의 정체를 똑바로 보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의 관점 받아들이기, 겪게 되는 모든 일을 성장의 재료로 바꾸는 힘이죠. 지금부터 이 기둥들을 저랑 같이 하나씩 세워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볼까요? 바로 관계 마스터하기입니다. 사실 우리의 회사 생활을 가장 힘들게도 또 반대로 가장 행복하게도 만드는 게 결국엔 사람이잖아요.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두렵습니다. 이 고민, 정말 남일 같지 않으시죠?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? 그 시선이 두렵고 또 스스로는 한없이 단점투성이처럼 느껴지는 마음. 맞아요.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관계 속에서 자꾸만 움츠러들게 만듭니다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. 바로 관점의 전환. 내 단점에만 돋보기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시선을 확 돌려서 내가 가진 강점과 자원에 주목하는 거예요. 마치 스포트라이트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요. 결국 자신감이라는 건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발견해야 하는 거니까요. 좋아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 번째, 의식적으로 나의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.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. 두 번째, 다른 사람 생각 속에서 헤매지 말고 지금 여기에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. 나와 다른 저 사람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개성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죠. 와, 이 문장이 첫 번째 기둥의 핵심을 정말 잘 요약해주네요. 관계라는 건 우열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.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짜 관계를 맺을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외부의 관계에서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. 바로 내면 세계 이야기입니다. 조직에서 겪은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가족에게 짜증을 냅니다. 이 고민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. 회사에서 생긴 그 감정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결국 그 날카로운 화살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향하곤 하죠. 어쩌면 내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.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관점의 전환이 제시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상처는 상대방이 입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상대의 말이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나의 생각이 진짜 고통을 만든다는 의미예요.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. 그럼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? 자, 첫째,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을 패배자의 굴레에 가두는 거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. 둘째,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용기가 필요해요. 말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진짜 중요해요. 혹시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? 하고 아주 작은 생각의 틈을 열어주는 것. 이 작은 아량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.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게 바로 평가잖아요. 근데 이것도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. 이 비유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? 평가는 내 능력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. 잠시 멈춰서 나를 점검하고 다음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
간이역일 뿐이라는 거죠. 우리가 간이역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평가 결과와 나 자신을 똑같이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. 정말 와닿는 말이죠. 마음속에 고여있는 탁한 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때 퍼내야만 합니다. 그래야 비로소 그 빈 공간에 맑고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와서 숨 쉴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겠죠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기둥을 세울 시간입니다. 피할 수 없는 변화와 정체감을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바꿔버리는 기술, 성장의 관점 받아들이기입니다. 잦은 조직 변경,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?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벌어지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이런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. 그리고 왜 나에게만이라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 고통의 늪은 더 깊어지기 마련이죠.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관점입니다.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. 근데 이 말이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.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상황 자체는 통제할 수 없어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할 권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. 바로 그 선택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 아닐까요? 자, 그럼 변화의 파도에 유연하게 올라타는 방법 알아볼까요? 첫째, 나 적응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부터 내려놓는 겁니다. 속도가 좀 다를 뿐이지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. 둘째, 기다림을 배우는 겁니다. 조급해하기보다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는 것 또한 아주 현명한 적응의 일부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, 모든 변화에 내 에너지를 다 쏟을 수는 없겠죠.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때로는 모든 게 무의미하고 내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정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건 역시 관점을 바꾸면 완전히 달라 보여요. 멈춤은 실패나 정체가 아닙니다. 오히려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잊고 지냈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, 생생한 삶의 감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3개의 기둥이 아주 단단하게 세워졌습니다. 건강한 관계, 평온한 내면, 그리고 성장을 향한 관점. 이 3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마음의 집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가 아예 없는 삶이 아닙니다. 솔직히 그건 불가능하잖아요. 진짜 목표는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그래, 한번 와봐라 하고 기꺼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단단한 마음을 위한 3가지 기둥을 함께 세워봤습니다. 관계, 내면, 그리고 성장. 이 내용을 접하고 난 뒤 여러분은 어떤 기둥부터 먼저 세워보고 싶으세요?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겁니다.